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1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이 부통령과 상원의원으로 지낼 때 작성했던 문서가 바이든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후 또 발견이 된 가운데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서도 기밀 문서가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자택에서 12개의 기밀 문서가 발견된 건데요. 펜스가 낙태 반대 행진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에 있는 동안 FBI가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의 변호인들이 기밀 문서를 지난주에 발견했고 FBI에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FBI는 현재 해당 문건들을 조사하고 있고 왜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서 발견됐는지 경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과 상원의원 재임 당시에 기밀 문서가 발견된 후 펜스 전 부통령도 조사를 진행했던 건데 딱 걸린 겁니다. 펜스는 자신의 집 조사를 진행한다 했을 때 당당히 샅샅이 조사하라 한 것 같은데 정말 뒤져보니까 4개 상자에서 일부 기밀 문서가 발견돼 본인도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발견된 문서는 펜스 전 부통령이 버지니아 임시 거처에 보관됐다가 현재 인디애나 자택으로 이사가며 함께 옮겨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문서는 국립보관소에 어제 23일 넘겨졌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밀 문서 발견된 뒤 서프라이즈, 난 몰랐다 라고 모르쇠로 밀어붙이고 있고 펜스도 기밀 문서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밝혔는데요. 지난해 11월 펜스는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인디애나 자택에 기밀 문서가 있냐는 질문에 없다, 보호받지 않은 장소에 기밀 문서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답한 바 있는데 자택에서 발견된 후 본인도 참 머쓱했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펜스 전 부통령의 개인 공간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기밀 문서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검토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작업은 당연한 거긴 한데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호의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건 대부분 느끼는 것 같은데요.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도 그 비난을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밀문서 잘못된 취급을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바이든에게 더 호의적이라는 비판에 갈런드 장관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갈런드 장관은 우리는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방식으로 각각의 경우에 사실과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바이든이 더 나은 대우 받는 것에 부인하고 나선 겁니다. 일부 공화 당원들도 법무부의 두 대통령에 대한 조사 처리가 비교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 경기 침체 등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미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기밀 문서 발견 후 폭풍인지 바이든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대에서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2024년 대선 가상 대결을 진행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전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 바이든 대통령은 41%로 3%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지난번보다 바이든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자주 거론되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선 39%대 40%로 바이든이 근소하게 1%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고요. 공화당 경선 유권자의 경우 차기 후보로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29%는 디샌티스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공화당원들 사이에선 트통 지지율은 73%에 달했고 디샌티스는 13%에 불과했습니다. 대선 가상 대결에서 이처럼 트통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으쌰으쌰 더 큰 차이로 앞서 나가고 가상이 아닌 현실에서도 승리를 기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2024년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고 백악관 참모를 물갈이하면서 본격적인 캠페인을 위한 내부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맹 비난하더니 본인이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서 내로남불,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과 후 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서도 기밀문서 발견으로 유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구독자님들, 특히 LA에 사시는 구독자님들 지난 주말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LA 인근 몬테레이시에서 지난 토요일 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무려 11명이 죽고 10명 이상이 다쳤는데요. 피해자는 모두 중국계였습니다.
중국 댄스홀에 무장괴한이 난입해 총기 난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72살의 베트남계 노인으로 밝혀졌고 그는 11명을 살해한 후 경찰이 접근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그것도 설날 전야제 행사에서 몬테레이 파크에 위치한 댄스 교습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이틀 만에 또 총기 난사 사건이 2건이나 더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건 모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건데요. 북가주 샌 마테오 카운티에 위치한 해안 도시 하프문베이에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4명의 희생자는 버섯 농장에서 발견되었고 나머지 3명은 인근 트럭 운송업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에 발생한 이 사건의 용의자는 66세 자오춘리로 농장 직원으로 밝혀졌고요. 용의자는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 40분경에 하프문베이 변전소 주차장 내 차량에서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버섯 농장에서 발생했는데 직장 내 폭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 피해자는 모두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로 밝혀졌습니다. 또 월요일 밤 오클랜드에서는 집단 총격전이 벌어져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후 6시경 메가더대로 5900블럭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신고에 경찰들이 갔지만 탄피만 발견하고 용의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선 단 44시간 만에 이처럼 3건의 총기 사건으로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로스앤젤레스 근처 몬테레이 파크의 댄스 스튜디오에서 총격범이 총격을 가해 11명이 사망, 월요일 샌프란시스코 인근 하프문베이 지역에서 7명이 사망, 오클랜드에서 월요일 저녁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달에만 아직 1월이 채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39건의 총격 사건이 터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비극적인 총격 사건으로 또다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격 사건으로 숨지고 다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공격용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법안을 이번 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재도입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민주당 정치인들도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총기 사고는 다른 주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총기 사건 터질 적마다 규제 강화로는 늘 나오는 반응이어서 근본적인 강화 조치나 변화는 별달리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반응입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화요일 수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늘 안전하길 바라고요. 좋은 하루,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